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환경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 파괴 없는 관광 사업을 한다는 건데 환경단체는 환경으로 포장한 개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촌 빈집을 돌며 닥치는 대로 훔친 6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한기에는 노인들이 집을 자주 비운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위스키 붐과 함께 증류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면서 발효주 위주였던 우리의 전통술도 숙성 과정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전국적으로 2,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정원이 5,058명까지 확대되는데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충북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기준 충북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36명입니다. 전국 하위 네 번째, 특별자치시인 세종을 제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의료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충북이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의대 정원 규모는 2,000명, 전체 정원은 5,058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특히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의 소규모 의과대학에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의대 정원 목표는 현재 정원 89명보다 132명 많은 221명. 먼저 충북대 의대 정원 49명을 최대 1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시설 투자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이루어질 건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반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정주 환경에 대한 개선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총파업도 예고했는데 충북에서도 의료진 1,7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미달 사태 벌어지는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려도 그쪽으로 의사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충청북도 의사회는 따로 행동하지 않고 의협과 같이 행동을 통일할 겁니다. 충청북도는 의대 증원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는 한편 치과대학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단양 선거구 이경용 예비후보가 충북에서는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제천단양 선거구 등 전국 36개 선거구의 단수 후보와 경선 지역구를 발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제천단양 선거구 이경용 후보가 단수로 확정됐고 나머지 선거구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한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이 출범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충북도당은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선거 연합정당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4년 전 어렵게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비례 위성정당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4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충북을 환경특별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관광산업 역시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환경으로 포장한 개발 공약, 즉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환경특별도 충북을 선포했습니다. 9년 안에 충북의 모든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만들고 앞으로 3년간 미세먼지는 20%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인 자연주의 체험과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북의 발전과 미래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3조 9,579억 원. 최대 9년간 나눠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도 충북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일부 하천은 퇴적물을 준설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시군마다 특색 있는 생태 탐방로와 휴식 공간을 늘리고 휴양림에 트리하우스 150동을 지어 자연주의 관광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광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으로 포장해 실상은 개발하겠다는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천 준설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트리하우스 건설 역시 환경이 아닌 레저 사업이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환경 보존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개발 공약에 좀 가깝고 어떻게 휴양 여가를 더 할지. 한편 김용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청남대 큰섬 개발 계획을 밝힌 뒤 충청권의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이 다시 추진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2022년 월정수당 5.7% 인상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을 결정했고 정책지원관도 도입됐다며 의정활동비까지 인상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충북지자체와 도민들은 어려운 형편이라며 과도하고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연 480만 원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도의회와 다른 시군 의회들도 법정 최고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노인들을 울린 60대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이 범인은 노인이 많은 농촌은 농한기에 집보다는 주로 마을회관에 머물고 또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환한 대낮에도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농작물은 물론 현금과 신용카드까지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마을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오토바이에는 들어갈 때는 없던 자루가 실려 있습니다. 자루 안에 들어있던 건 검은 깨 15kg. 이 남성은 농촌 마을을 돌며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농작물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 대문 옆이라 맨날 이렇게 지나가는 데나 나가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이렇게 열흘 동안 농촌 지역을 돌며 훔친 금품만 600만 원어치. 현금과 상품권, 신용카드부터 오토바이까지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보관 중이던 쌀과 들깨 등 90kg 상당의 농산물도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집이 아닌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농촌에선 문을 열어두거나 금품을 옷장이나 서랍에 두는 등 보관이 허술한 점도 표적이 된 이유입니다. 60대 절도범은 전과 24범으로 절도죄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전 범죄도 동일한 수법으로 시골 농가,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절취한다든지 고가 금액으로 판매되는 특이작물 이런 것만. 경찰은 영농철에는 농사일로,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에 모이는 농촌 마을의 빈틈을 노린 도둑들이 많다며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제 낮 청주시 북이면의 한 종이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4개 동 6,400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 23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투입했지만 공장 내부에 종이가 많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술 중에서도 위스키 붐이 한창이죠. 아울러 증류주에 대한 관심과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발효주 위주였던 전통술도 증류와 숙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숙성해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쌀을 쪘습니다. 찐 쌀을 물과 섞은 뒤 스테인리스 발효조에 담습니다. 여기에 효모를 넣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통의 막걸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의 차별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구릿빛 증류기. 발효된 술을 넣은 뒤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알코올 도수 50에서 95도의 증류주를 넣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0리터의 술을 18번 연속 증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류한 술은 오크통으로 옮겨 숙성을 시작합니다. 페드로 히메네스와 포트 쉐리 등 이름도 낯선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반, 50도 넘는 증류식 소주에 위스키처럼 새로운 맛과 향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에 숙성하게 되면은 이제 소주에도 달콤한 맛이랑 향이 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위스키가 또 트렌드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공략해서 저희도 위스키 같은 달콤한 맛이랑 향을 내는 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오크통 숙성 증류주는 1000세트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위스키 등 증류주 애호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바로 품절됐습니다. 시작은 성공적이지만 부담과 과제는 여전합니다. 고도수의 술은 오래 숙성시킬수록 부드러워지고 향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숙성에 걸리는 시간만큼 보관과 자금 등 경영적 부담이 커집니다. 익숙한 막걸리나 탁주가 아니라 새로운 술은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증류주 같은 경우는 변함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내가 마실 술이 아니라 남들이 맛있게 마셔줄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죠. 100% 충주에서 재배한 쌀로 만들어지는 전통주. 오크통 숙성이라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경제 유관 기관단체들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자금 상환도 1년 연장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사창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직자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제수용품을 비롯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어르신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청주 흥덕 시니어 클럽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충북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기관 등 215곳의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주차장 개방 여부와 개방 시간 정보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홈페이지나 모바일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책값을 돌려받는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며 지역 서점 21곳에서 구입한 책을 21일 안에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한 책은 도서관 도서로 활용됩니다. 책값 반환제는 한 명당 월 2권까지 가능하고 희망자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 무심천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피크닉 존이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22일 푸드트럭 축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기며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청주대교와 제1운천교 사이 4,210제곱미터 부지에 잔디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